그저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적 행동을 바로 할 수 있죠. 그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의 경우를 보면은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레드라인을 치죠. 그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화학무기 발견이 뭐 레드라인이라든지 그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공격을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중에 사후에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왜냐하면 폭격이라는 거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멕시코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 공격을 당하면은 멕시코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까 봐.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에 멕시코를 보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멕시코랑 미국은 이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 우호적 관계를.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멕시코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멕시코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벽을 만드는 게 미국이 비용 내기. 이탈리아 매체들이 보기에는 이번에는 사실 미국 정부가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그런 말이 또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 너무 예상하기가 어려운 행동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그런 입장들이 많았어요. 자, 요즘에 막말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미국 용도자동기께서는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북한, 미국 발언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말싸움 수준이에요. 예. 아, 대단했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북한이 정부가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노동신문 같은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유관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 그 과한 폭격을 둘러싼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북한에서는 불바다라는 용어가 상당히 그쪽에서는 유행, 엄청 센 용어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썼죠. 썼죠. 불바다는 상대에게 겁을 주기 위한 최고의 최고의 그 용어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불바다. 그래서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했고요. 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미국 땅이 불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미사일이 너희들 쪽을 향해서 항상 대기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미국이 또 뭐라 그랬죠? 특별히 트럼프 두 가지 멘트 많이 논란이 됐어요. Fire and Fury. 예.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불을 안 할 좋아해요, 거예요. 둘 다. 가요의 그리고 분노를 또 얹었어요. 얘기했던 게는 그 우리는 어떤 뭐 군사적인 해결 다 준비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We're locked and loaded 이렇게 locked and loaded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도 되게 놀랬던 게 그동안 북한에서 들었던 그런 뭐 말투 그런 뭐 단어들 이게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미국 정부도 안 나오는데 처음 듣는 아마 북한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거 고정 우리 멘트인데. 뭐라 하는 거니까. 아니요. 우리 스타크래프트에 나와. 그 아시죠? 왜 영화 비행기 영화 보면 뚜뚜뚜뚜 하다가 락 뜨잖아요. 딱 조준됐다. 그다음에 겨냥한다는 뜻이겠죠. 난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이가 없었던 말이 뭐 어차피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죽지 뭐 우리가 죽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말 했었어요? 트럼프 말고 다른 정치 상원 그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들었다고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렸어요. 사실이냐고. 한국에 이상국 기자님. 아니 저희가 제가 시켜가지고 제가 시켜서 진짜요? 네. 시켜서 올렸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죠. 그 관련 논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윗할 때 옆에서 어떤 그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없는 제가 거죠?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트위트 나오는 시간도 봤을 때는 정말 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공식 스케줄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마 트럼프의 chief staff도 그 트위터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도 있어요. 또 올리셨어. 근데 트위터가 또 백자 이내로 써야 되잖아요.
네. 너무 이제 함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 그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 안 하고 그것만 딱 보여주니까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전부 다 연결해서 첫 트위트에다가 점점점 그다음에 점점점 다음 트위트 나오고 점점점 이렇게 계속. 실제 직접 하는 거죠? 오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아, 화난 게 보여요. 인스타 안 해요? 내 생각에 할 것 같아.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아니 그 북미 간의 자극적인 언행에 이제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쥐들 나라에서는 이 두 리더의 거친 설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르켈은 일단 평화로운 해결 원하니까 트럼프 그런 심한 말은 자제해야 한다. Ich bin fest überzeugt, dass eine Eskalation der Sprache nicht zu einer Lösung des Konfliktes beitragen wird. Ich sehe auch keine militärische Lösung dieses Konfliktes. 여기서 트럼프의 대답은 Well, I think maybe she's speaking for Germany. Let her speak for Germany. She's certainly not referring to the United States. That I can tell you. 메르켈의 발언 인정하지 않으면서 메르켈 되게 무시하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요즘 스위스 사람들이 그 걱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완전히 이건 왕자의 게임에서 나온 말인 것 같고 진짜 그러네요.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럼 좀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심한 말 자주 하니까 뭐 큰 반응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런 강경 발언 하셔서 금융시장이나 국제 무역에 큰 영향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니까 비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또 약간 웃긴 거 있는데 이탈리아 국회의원들 중에 북한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안토니오 라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북한을 너무 좋아해서 공식적인 방문 2번 했어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도 만났고 그러는데 이분이 북한 갔다 와서 항상 인터뷰해가지고 북한이 너무 좋다고 거기 시민들이 다 규칙을 잘 지키고 되게 깨끗하고 진짜 바보 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이런 것도 화제 많이 났죠. 사실 멕시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놀랍지 않아요. 연예인이 됐군요. 흔한 일이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사람들한테 말했던 막말 레전드 모임 찾을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 사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말고 다른 미국 대통령 똑같은 말 했으면 진짜 큰 화제 됐겠죠. 아, 오바마 같은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fire and fury라고 하면은 큰 충격 먹었을 거예요. 오바마가 얘기하면 진짜 트럼프가 온화하게 얘기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 모두를 사랑합니다. I believe 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도 이 트위트 뭐 보고 뭐 믿으면 안 된다는 뭐 반응이죠. 우리도 그냥 뭐 무시할 수 없지만 그냥 뭐 믿는 편은 아니죠. 우리는 억울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미사일 쏘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그 SNS에서 중국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은 돈 벌면서 북한은 제대로 단속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중국한테 따지기 때문에 우기의 역할에 많이 기대고 있죠 트럼프가. 이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요. 이제 중국 분들은 굉장히 또 미국의 태도에 화를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 보면은 중국이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화를 엄청 내요. 상호 불신. 그런 상호 불신이 굉장히 깊고 결국은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상당히 좀 지켜볼 포인트죠. 물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만 강경 발언보다 좀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 보여주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진짜 지금 상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입장에 싸움 많으니까 되게 위험하고 제가 대학교 때 원래 이렇게 우리 손자변법 그런 거 배웠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나와요. 거기는 为师必决라는 말인데 为师必缺 이게 중국어 다시 하자. 왕신이네. 중국어 알베르토가 为师必决为师必缺 야 EBS 보는 것 같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약간 적에게
편하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약간 너무 강하게 나가면 사실 적이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죠. 네, 그렇죠. 약간 한 나라의 리더라서 전쟁 원하지 않은데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지금 좀 조용하게 캄하게 카리스마 더 무섭게. 쓰면서 말하는 거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들어오라고. 때리면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법적 대응. 그거 훨씬 한번 때려봐 이것보다는 불 받아야 너는. 너불 알지? 이 북한 문제가 이제 일어난 문제도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짓 같은 거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알아듣게끔 아주 선명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소통하는 같은 화법으로 얘기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언어는 그래도 최대한 좀 정제되고 조금 신중한 게 좋다. 왜냐면 이제 참모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다음에 수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골키퍼니까 실수하면 바로 골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필요한 순간에는 명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꼭 수위가 높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북미 관계 해결을 위한 각국의 팁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어느 순간 나중이라도 뭐 만나서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전 미국 대통령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원래 미국은 대통령들이 약간 그런 규칙 정도 있었어요. 적하고 전혀 만나지도 않고 협의하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트럼프 좀 다른 점은 김정은하고 한번 만나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햄버거 서밋 이런 햄버거 회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물론 김정은이 미국 음식을 좋아. 햄버거 아니라도. 음식이하고 조정할 수 있죠. 햄버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 음식이 아니라 평양냉면으로 바꿉시다. 미국에 대한 미움의 힘으로 사실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순간에 가면 북한도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한판 타협을 원하겠죠. 근데 오히려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에 또 불같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극과 극이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용실에서 만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미용실에 앉아서 미용실 회담. 그 트럼프랑 김정은 헤어스타일 바꾼 사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 같은. 파키스탄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미국이 같이 해서 북한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네 나라 중에 하나 빠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전문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이랑 러시아 움직여야 이슈가 조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대한민국이랑 북한 둘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다. 그런 그게 제일 얘기 바라는 거죠, 남북 당사자들 간에, 그죠? 독일 전문가들은 일단은 김정은 자기 독재자 자리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좀 좋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김정은한테 자기 독재자 자리 잃지 않은 약속해주면서 대신 그런 핵무기를 없어져 버려야 되는 조건으로 그런 협상하면서 그 상황 좀 더 조용히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발언했어요. 아니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건 뭐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상황 자체가 너무 진정해져가지고.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핵 전쟁 일어나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요즘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피소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하고 있죠. 저는 방코에 하룻밤 지났어요, 한 번. 99년 때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룻밤 방코에 벙커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안에 식량도 다 있고 먹을 거. 네, 그 안에 다 준비돼 있고. 가족들이랑. 근데 그 무서운 게 그 방코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미사일이 멀리 떨어져도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아침까지 완전 우리 고향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가까이 드는 거예요. 최악이다 진짜.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경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효과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을 변화시킬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재까지 나온 방법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재를 촘촘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재 조치는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을 한 3분의 1 정도를 묶는 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1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멸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상복 기자님이 오늘 이렇게 특별히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많이 긴장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아주 좀 신선한 좀 경험이었고요. 근데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오늘 한 얘기 중에 많은 게 좀 잘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반장하고 중국 반장, 일본 반장은 저희가 정치부에 한번 모셔서 저희가 한번 심층 토론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관련 주제가 있으면 또 뭐 한번 영광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자, 전쟁 위협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합니다. 저희 국경엄청리 비정상회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